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 반발로 농어촌 공부의들이 차출된 섬 지역에서 실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대 공모 불참을 선언한 순천권에 대해 전라남도는 대화와 설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목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얼음 조각에 맞아 주민이 다쳤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과 보상도 어렵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 시기와 방법을 두고 지지부진해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파업이 길어지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에서 공부의들이 차출됐는데요. 실제로 공부의가 부족해진 서움 지역에서는 이미 의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하던 70대 여성이 600kg 소금통에 깔렸습니다. 이 여성은 5분 거리에 있는 신의면 보건소를 두고 20분 거리의 하의면 보건소로 가야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신의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부의 한 명이 수도권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근무 인력이 줄어 야간 진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의면 보건소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여성은 또다시 신의도로 넘어와야 했습니다. 야간이라 해경배를 타고 이송해야 하는데 하의도에서는 해경배를 탈 수가 없던 겁니다. 다시 20분 거리의 신의도로 되돌아가 배를 탄 여성은 사고 4시간 만에야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갈비뼈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런 순간적인 사고를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보건소인데, 특별한 병원도 없고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다리 건너 다른 면 보건소로 간다는 것은 참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섬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보위를 통해 해경 이송 요청이 가능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달 초에도 뇌출혈 증상을 보인 70대 여성이 하의도까지 보건소를 갔다가 해경배를 타고 이송되는 등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공보위가 차출되면서 24시간 진료 장비를 갖춘 하의도 대신 신의도에서 인력을 뺄 수밖에 없었던 신안군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개정을 했으니까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그 원만하게 이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시간이 약간은 필요한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이제 이번 주 아니면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올해 전남 지역 공보위는 229명으로 지난해보다 38명 줄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순회 진료 등을 늘리고 있다지만 응급 매뉴얼 개선이나 추가 인력 지원 없이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도 의대 공모 불참을 선언한 순천권에 대해 전라남도 입장은 무한 인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순천권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전라남도가 지나치게 순천권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야훈 기자입니다. 용역 결과 공개와 공모 법적 권한 문제를 제기하며 전남도 의대 공모 불참을 선언했던 순천권. 전라남도는 무한 인내를 갖고 설득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우리 공모 절차에 의한 추천 방식에 저는 양 대학이 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무한 인내로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로 제안했던 오자회동이 순천권 불참으로 무산됐고 그러자 전라남도는 한 달 넘게 고수했던 용역 비공개 방침까지 처리하고 2021년 의대 관련 용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서운함이 있지만은 한 지역도 선호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설득을 해서 같이 가도록. 이후 순천권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전라남도는 17일 2차, 5차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5월 입시 조항 마련 과정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200명 정원을 배정해 주세요 하는 공동 건의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번에도 순천권 불참으로 박홍률 목포시장과 송하철 목포대 총장만 참여한 반쪽짜리 3자 회동으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순천권의 이 같은 반발에도 김현옥 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한한 경청과 인내로서 양 대학, 양 지역과 함께 의대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전남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인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해 순천권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의지가 잘못됐다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순천시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순천권에 대해 전라남도가 무한 인내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 김현옥 전남지사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23일 의대 공모 용역기간 선정을 위한 공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서 갈등 우려와 전남도 의대 공모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목포시와 목포대학교도 본격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에 목포권 패싱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박홍렬 시장과 송화철 총장은 오는 23일 처음으로 목포대 의대 유치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고위 인사를 도 출연기관장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제2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하순 전남대 병원장 등을 역임한 범희승 원장을 임명했는데 신임 범희승 원장은 불과 며칠 전까지 전남의대 범도민 추진위의 집행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유치와 의대 공모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범도민 추진위 고위 인사를 도 출연기관장으로 임명 강행한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이 위층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변에선 탁구공 크기만한 얼음 여러 개가 발견됐는데 누가 몇 층에서 고의로 던진 것인지 피의자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한 사람이 주위의 다급한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곧바로 구급차와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40대 여성. 갑자기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투척물에 맞아 두피가 2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갔더니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만약에 뭔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당시 여성의 주변에서는 탁구공만한 가거름 3조각이 발견됐습니다. 단지 위를 비추는 CCTV가 없다 보니 경찰도 가해자를 특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는 못한 상태. 아파트 곳곳에는 투척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안내문이 부착됐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투척물이 떨어진 곳은 어린이 놀이터와 불과 20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뭐 던지는 걸 보긴 했다고는 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하겠지만 위험하죠. 무서워서 저도 아이들한테 돌아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70대가 사망하는 등 고층 투척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이나 부주의로 인한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지만 그 위험과 피해는 적지 않습니다. 한 50g 정도 되는 가거름이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8층 정도 건물에서 떨어뜨린다고 하면 야구공 같은 게 뾰족한 상태로 시속 40km로 날아온다고 하면은 피부가 찢기거나. 경찰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하는 일이 됐습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이 서로 달라 진척이 없는 건데요. 22대 국회가 다음 달 출범하면 논의를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사를 하던 중 광주 시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 시위를 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5.18 헌법 전문 수록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다. 시의원들인데? 지역사회에서 줄곧 요구해 오고 있고 윤 대통령 자신도 약속한 것이라 모르지 않을 텐데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기와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야 모두 헌법 전문 수록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큽니다. 개헌이라는 큰 논의를 치르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계승이라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자는 원포인트 개헌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국가 폭력의 그 처참한 역사 그리고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개헌 발의와 통과가 쉽지 않고 5.18 말고도 바꿔야 할 의제들이 많은 만큼 포괄적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좀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좁히고 여야가 동의하는 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개헌 특위를 꾸리자는 제언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개헌 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합니다. 이번에도 반짝 불씨만 붙고 말지 아니면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과 견제를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23년산 산지 쌀값이 18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전라남도가 정부에 시장 격리를 건의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8만 9,488원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국 종합처리장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에 15만 톤의 시장 격리 등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째를 맞는 박홍률 목포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61.3%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 8기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갖고 전체 공약수 150건 가운데 시민소통실 폐지 등 완료 15건, 무한반도 단계 통합 등 정상 추진 78건, 일부 추진 19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산식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도정 교육행정 질문에 나섭니다. 전남도 의회는 김영로 전남지사를 상대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공모 공정성 확보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 대책 등 전남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 김대중 전남 교육감을 상대로는 전남 폐교 활용 대책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협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남교육청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321명의 교육 전문 직원들은 요구사항에서 조직 개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용과 절차에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교육전문직협의회는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기획조정관의 역할은 사라진 채 자리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중심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폐막한 제18회 전국 장애 학생 체육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등 74개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11개 종목 157명을 출전시켜 역대 최대 선수단을 참가시켰고 육상과 e스포츠, 보치아 종목 등에서 빼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무안군 몽탄면의 한 논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운전석이 따로 없는 경운기를 이용해 로타리 작업을 하다 후진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남 향교는 오늘 대성전에서 올해 만 19살이 되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성년예를 개최했습니다.
전통 성년 의식인 성년예는 관혼상제 중 가장 먼저 치르는 행사로 참석한 남성들에게는 사물을 씌우는 관례를, 여성에게는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를 치렀습니다. 해남 향교 성년예는 향교 전교의 집전으로 해남군수와 군의회 의장, 교육장 등 기관장들이 참석해 성년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의 앞날을 축하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선원 3명도 평소 숨진 남성을 구타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